자, 두 번째 권리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권리입니다. 자, 117페이지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목차 보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전세권을 보고 있고요. 전세권. 전세권 이거 통상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전세권이 두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문제. 아예 안 나온다. 또 그렇진 않아요. 한 문제는 나옵니다. 전세권. 첫 번째. 첫 번째는 전세권의 성립의 3요소. 전세권의 객체. 전세권이 가진 기본적인 성질들. 요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있었습니다. 최단기가 있었어요? 최장기가 있었어요? 둘 다 있었죠? 최단기 건물전세 1년이고요. 최장기는 상관없이 다 10년. 그리고 여기서 법정갱신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6개월 전, 1개월 전 별말 없으면 갱신되는 거. 건물전세만 법정갱신되죠, 그죠? 기간은 없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사용권으로서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전세권 처분권 보장된다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의무 또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세권에서의 좀 특수한 문제들이 있어요. 좀 특수한 문제들까지 볼 겁니다. 이 특수 문제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안 봤었던 거죠. 이제는 봐야죠. 이제는 우리 실력이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많이 실력이 올라와 있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이거는 건물 전세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토지는 안 돼요. 무슨 전세에서? 건물 전세에서, 건물 전세. 부속물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딱 뭐가 떠오르죠? 에어컨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오릅니다? 에어컨이요. 을이 갑의 건물에 전세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세 들어간 너무 덥지요? 너무 더워서 뭐 설치해놨어요? 에어컨 설치해놨어요. 에어컨이라는 거는 건물하고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속물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나갈 때 이 에어컨 뭐 하시라고? 사가시라고 부속물 뭐를 청구한다는 거죠? 매수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나가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곧 나가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어컨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 번도 안 쓴 건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가서 봤거든요. 에어컨을요. 새 거예요. 완전 새 거예요. 비닐도 안 뜯은 거. 그럼 목사님이 에어컨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을 때 그건 목사님 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 매수 청구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별로 살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매수 청구를 하면 거절이 돼야 안 돼요. 이 거절 못해요. 사셔야 돼요. 건물주가 거절합니다. 거절 못합니다. 거절 못해 건물주가. 뭐를 청구했다면요? 매수 청구권 했다면 거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행사를 못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은요. 왜 행사 못 하시는 거죠? 이거 요건이 그게 아니라 요건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네?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요건. 동의받고 설치해요. 동의를 받고 설치하셨어야 돼요. 목사님이요. 근데 목사님 에어컨 달 때 동의 받았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 저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라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매수한 것도 아니고 동의받고 설치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청구권 행사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안 살 건데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뜯어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한다고 그거 그냥 네가 사면 되지 그거 왜 뜯어가라고 하냐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죠 목사님이.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16조 보세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잖아요. 이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 회복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부속시켰던 물건들 수거해도 돼요? 에어컨 뜯어가도 됩니까? 네. 뜯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어컨이 엄청나게 막 자기가 이렇게 좋아했던 무슨 고가 에어컨이라고 한다면은 사가라 그래요? 자기가 가져가요? 가져가시겠죠, 에어컨을. 들고 가겠죠?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수거권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전세권자의 선택이죠. 내가 수거해서 뜯어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요건 갖췄다면은 사가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뒷문장 보시면요. 설정자 쪽에서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전세권자는 뜯어간다 그러고 나 에어컨 뜯어갈게 라고 했더니 전세권 설정자가 뭐라 그래요? 팔고 가세요. 그 뜯어가지 마세요. 팔고 가시라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정자 쪽에서도. 자, 내려갑니다. 밑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 요게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지금 316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를 받고 설치했거나?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받고 설치했거나 아니면 둘째 줄 오른쪽에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뭐 했을 때? 매수한 물건이었을 때 이 둘 중 한 가지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은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네 번째 권리입니다. 전세금 증감 청구입니다. 자, 312조의 2에 나와 있듯이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럼 당사자가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증감 청구는 증액 청구하고 감액 청구 합친 거를 증감 청구라고 하죠. 이때 증액할 때 제한 걸려 있죠? 5%. 5%. 몇 년에 5%? 1년에 5%죠, 그죠? 제한 걸려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청구할 때요. 경매 청구한다는 거는 일단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반환 안 한다는 거예요? 반환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 청구할 때 요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세가 끝나면요.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뭐를 반환하셔야 되죠? 목적물, 빌렸던 그 부동산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둘 다 반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이 채무가 무슨 관계라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동시이행 관계 속에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세권자 을이 갑의 전세금 미반환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경매 신청을 하고 싶다. 이때 이 둘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나쁜 놈이라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갑은 뭐를 안 주고? 전세금을 안 주고, 을은 목적물 안 주고 있죠. 이러면 갑이 나쁜 놈, 똑같은 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경매 신청합니다, 못합니다? 못해 경매 신청을 이때는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았을 때 경매 신청을 하려면은 을이 뭐를 하셔야 되죠? 목적물을 인도시켜야 돼요. 맞아요. 인도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고 이행을 하시고, 채무를 이행을 하시고 나서 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갑을 이행 지체 상태로 빠뜨려야 됩니다.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는, 둘 다 안 하고 있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갑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요. 갑을 이행지체로 빠뜨리려면 동시 이행관계여야 돼요? 균형을 무너뜨려야 돼요? 균형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조금 기억해 보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기억해 보시면은,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 말소, 서류, 교부, 동시 이행 관계라서 니은의 청구 요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목적물 인도 서류 줘가지고 채무 이행 제공을 완료해야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당권이 선순위인 경우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1번이면 전세권자가 1번이고, 그리고 나서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1번이 전세권자고 2번이 저당권자인데, 2번 저당권자가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럼 전세권자 을은 뭐 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돼. 선택. 뭐랑 뭐 중에 선택하죠? 대항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배당을 받든지. 자, 목적물이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이 일단 전세로 들어간 거죠. 이때 을이 전세금으로 1억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건물이 3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럼 을은 전세 잘 들어간 거죠. 3억짜리 건물이니까 1억 전세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안전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이 대출 받았거든요. 저당권자가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이었어요. 아직 담보는 튼튼한 거죠. 을이 받을 돈 1억, 병이 받을 돈 1억, 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병이 돈을 못 받았나 봐요. 갑이 날짜 됐는데 돈을 갚아서 돈을 갚지 못했어. 돈 갚지 못했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셨다고요. 그럼 전세권자는 내가 지금 갑하고 계약했던 기간이 있겠죠. 아직 기간이 남았어. 1년 남았어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살아요? 아니면 나가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살아도 돼요? 살아도 돼요. 대항력 유지해도 돼요. 이거는 경매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 건물을 매각 돼가지고 이렇게 경락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경매가 돼가지고 갑소유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이 경락을 받았어요. 주인 바뀌었죠. 그래도 계속 살아도 돼요. 계속 살아도 돼요. 대항력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간 다 끝나고 저 정한테 전세금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대항력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을이 갖고 있던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소멸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경매가 되니까 사람들 막 드나들고 번잡스럽죠. 그럼 나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배당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거죠. 내가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저 건물이 매각되면은 1번 전세권자로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 선택을 했다는 거는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 안 된다는 거예요?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법은 이렇게 쉽게 돼 있죠. 법은 이렇게 쉽게. 근데 현실은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걸었던 전세금이 1억인데 예? 전세금 1억 걸었죠? 그리고 얘가 받을 돈 1억이죠? 근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5천이에요. 네? 1억 5천 아니라 건물이 1억짜리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이 1억짜리 건물이에요. 이러면 얘가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되죠, 그죠? 왜냐면 낙찰이 될 때 얼마에 낙찰돼요? 알 수 없잖아요.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배당 요구했다가 돈을 띄일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왕이라서, 경매왕이에요. 그럼 얘가 8천에 매각이 돼버리면은, 그럼 2천 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할지 고민스럽다고요. 그렇다고 계속 버티자니, 그것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고민스럽죠? 근데 법은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법은 어쨌든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자가 1번일 때, 2번일 때. 1번일 때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전세권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지고 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전세금을 얼마를 걸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담보물이 얼마인지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건물이 처음처럼 3억짜리 건물이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나 전세금 1억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담보 가치도 충분하죠. 그럼 이제 고민될 게 없다는 거죠.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 건물의 그 담보 가치가 적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순위가 반대가 될 수가 있죠. 갑이 건물 주고 저당권자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권자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완전 다르죠, 내용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는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소멸해요. 100%. 저당권자가 나 계속 버틸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돼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경우, 목적물이 뭐가 되는 경우?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딱 되죠? 그럼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번 저당이 없어지면 이 순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소멸이에요. 선택권 없어요. 여기서는 2번 우선 변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항력 유지해요, 유지 못해요? 대항력 유지 못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전세권자가 몇 번일 때? 1번일 때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얘가 1번일 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나마도 1번이 아닌 경우라면은 그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 선순위잖아요. 이때 첫 번째 점 보세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셨네요. 누가 경매 신청하셨어요? 전세권자 지가 경매 신청하셨다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거는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돈 받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돈 받고 나갈 거라는 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소멸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소멸합니다. 누가 경매 신청하면요? 전세권자 지가 경매 신청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밑에 점처럼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러면 이제 전세권자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니은입니다. 저당권이 선순위일 때는 선순위 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의 기준. 따라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는 물귀신인 거죠. 물귀신. 말소의 기준이에요, 얘가. 그 저당권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혼자서 없어져요, 다 같이 없어져요? 다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점, 저당권자든 전세권자는 어느 쪽이 경매 신청하든 다 없어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일부 전세입니다. 전부를 전세 들어갔어요? 일부를 전세 들어갔어요? 일부 전세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세냐? 방 한 칸 전세죠. 이게 집이 있는 거죠. 집이 있는데 어디에 전세 들어갔어요? 방 한 칸요. 방 한 칸 전세 들어갔다고요. 방 한 칸 전세 들어갔다고요. 그럼 건물주가 갑이고 을이 방 한 칸 전세 들어갔을 때 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방 한 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마음이 어때요? 예? 을의 마음이 어떻죠? 서글프잖아요.
방한칸 전세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전세금 안 주면 경매 넣고 싶죠? 경매 넣을 때 이 집 전체 전부를 경매 신청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전부 경매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만 경매 신청하셔야 돼요? 방만 경매 신청해야 되는 거죠? 방만 경매 신청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안타깝지만요. 왜냐면 여기에 독립성이 있어서 없어서. 독립성 없지요. 방한칸 독립성 없기 때문에 방 경매 신청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때 의리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뒷순위에 이 집에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집에다가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 결국 집이 매각되면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죠. 을은 비록 일부 전세권이긴 하지만 을하고 병 중에 순위는 누가 더 빨라요? 을이 순위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경락 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 그거는 돼야 안 돼요? 그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때 제가 1학년이었어요. 1학년. 이때가 1학년이었다고요. 몇 살이죠? 20살, 20살. 배가 고파서 그 할머니 그 냉장고 있잖아요. 그 계란을 먹었어요, 제가. 예? 계란 훔쳐 먹었다고요. 그 할머니가 이게 오셔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근데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머니 방에서 혼잣말로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을 먹었다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다짐을 했죠, 그때. 나중에 내가 군대 갔다가 복학했을 때. 그때는 내가 방한칸 전세가 아니라 예? 한 호수 전세권자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던 거예요. 군대를. 그럼 군대에서 월급이 나와, 월급이. 월급 나오죠? 작죠?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예? 저축을 했죠, 월급을요, 저축을.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친구한테 요거를, 요 카드를, 통장을 맡겼어요. 맡겼거든요. 쓰지 않겠다고 다 마음을 먹고 맡겼거든요. 지가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는 내가 지금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 이거 안 쓰고 지금 모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닦았어? 와, 너무 막 혈압이 그래가지고 그때 걔가 쓴 거 빼고는 다 저축이 다 됐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복학한 다음에 전세 들어간 거죠. 그때 빌라에 이제 전세 들어간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잠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난 주인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보세요. 기억을.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청구할 때 전부 경매 청구.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물론 니은에서처럼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있죠.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뭘로 경매 신청하는 거?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강제 경매예요, 임의 경매예요? 예?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하는 거. 임의 경매예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를 생각했을 때는 전부 경매 신청이 됨, 안 됨? 그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이순위 저당권자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요? 없으면, 안 계시면. 그러면 전부 경매 신청도 안 되고 일부 경매 신청도 안 되죠. 무슨 경매로는? 임의 경매로는 안 된다고. 임의 경매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하셔야 돼요. 갑하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지금. 일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채권을 가지고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반환 청구 소송한 다음에 판결문 나오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거, 그걸 무슨 경매라 그래요? 그걸 강제 경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 말고 판결문을 받고서 하는 강제 경매, 요걸 가지고는 저 집 있죠, 집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는 거, 그거 돼야 안 돼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별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역에서 말하는 임의 경매 요 권리를 가지고는 전부 경매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절차는 좀 까다롭겠지만 지금 니은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판결문 받아서 경매 들어가는 거 있죠? 이 강제 경매로는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다가 압류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디귿입니다. 물론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전부에서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죠.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자의 의무는요, 첫 번째 의무로서 목적물 유지 수선하셔야 됩니다. 유지 수선을 설정자가 해줌,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일러죠.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해요? 스스로 고쳐야 돼요? 스스로 고쳐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는 비용 중에서 뭐를 청구 못하죠? 필요비 청구 못하죠. 필요비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310조를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익비만 나오잖아요.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필요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유익비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지만 필요비는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구별하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전세권자는 목적물 사용할 때 뭐대로 써야 돼요? 용도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용도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311조 1항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이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 그러면 설정자가 나가라고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특수 문제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예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권이라는 권리에는 결국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도 포함되어 있죠. 맞나요? 자,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 갑이 있고 전세권자 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가지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 속에는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요렇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전세권 있죠,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을이 여기서 전세권을 병한테 양도한다는 거는 당연히 뭐도 넘긴다는 거예요? 채권도 같이 넘긴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예, 그런 문제 될 거 없죠. 근데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는 전세권은 가만히 냅두고, 전세권은 가만히 유보시켜 놓고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이것만 양도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같이 양도해요? 채권만 양도해요? 채권만 양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첫째, 존속 중이에요. 갑하고의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이죠. 이때는 채권만 양도해야지.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이 반환 채권만을 병한테 양도할 수도 있는 거죠?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갑하고의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확정적으로 을은 이제 갑상대로 해가지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을 딱 한 거니까 그때는 채권만 양도하셔도 돼요. 기간이 다 끝났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1-1 존속 중이더라도 채권만 양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건부 양도하시면 됩니다. 조건부로 하면 존속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내가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다는 거는 3개월 뒤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 발생해요? 3개월 뒤에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양도하겠다는 거죠. 가능해요. 합의가 되면. 자, 지금 양과로 1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확정 양도시키는 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양과로 2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간이 만료됐어요. 아직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원칙상 바라봤을 때는 채권을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존속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예외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장래 전세권이 3개월 뒤에 소멸 예정이라는 거죠. 그때 채권이 발생할 예정이고 그 채권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서 그 조건부 채권 양도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특수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0페이지에 02번에 보시면은 타인 토지 위건물 전세권입니다. 지금 전세가 토지 전세라고요, 건물 전세라고요? 건물 전세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금 문장 잘 보시면은 타인의 토지라는 거예요.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죠. 남의 땅 위 건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남의 땅이라고? 남의 땅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아마도 갑당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상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볼 때 타인의 토지 위 건물이라는 요 표현을 보면서 지상권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 남의 땅 위의 건물이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주로 이제 지상권으로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이때 병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있죠. 이거 지상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효력이 미쳐요? 미치죠. 나중에 을이 전세금 안 주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토지를 경매 신청해요? 건물을 경매 신청해요? 건물 경매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매각이 되면 건물 낙찰받는 사람은 뭐도 취득하죠? 지상권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한 거예요. 쫓겨나죠. 몇 년 연체하면? 예? 2기예요, 2년이에요? 2년이에요. 연이에요. 안 되겠네요. 예? 2년입니다. 2년을 연체하면 갑 쪽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네. 나가라고. 그럼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은 지상권이 없어지잖아요.
시간 좀 두고 없어져요? 즉시 없어져요? 예? 원칙은 즉시 없어져요. 원칙은. 그죠? 만약에 얘를 담보 잡고 있는 다른 저당권이 있다면 좀 시간 좀 주죠. 근데 지금은 즉시 없어지는 상황이죠. 지금은요. 그럼 지상권이 없어졌으니까 갑이 건물을 냅두라고 건물 철거하라고. 건물 철거하라 그러죠. 너 나가라.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철거 청구 들어가면 을은 대항할 수 있다, 철거를 해야 된다. 대항할 수 없어요. 철거하셔야 되죠. 을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철거시키려고 하니까 건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따라서 갑은 병한테 뭘 청구하죠? 퇴거 청구예요. 갑의 퇴거 청구에 대하여 병은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항 못해요.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전세권자가 불쌍하잖아요. 아니에요. 전세권자를 보호하고자 갑의 소유권 침해를 일으킬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항 못하고 쫓겨납니다. 밑에 사례 박스 보세요. 사례 박스.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지상권자가 을이고 전세권자가 병이지 않습니까? 1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은 건물 신축했고 그 건물에 병이 전세권 취득하셨습니다. 그림 그려지죠? 그림 그려지죠. 문장만 봐도 그림 그려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해를 할 때, 내용을 이해할 때 강의로 내용을 이해한다. 강의로 민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을 뭘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책으로. 책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뭔 차이죠? 이게 굿. 이게 굿이에요. 굿. 그죠? 이게 굿. 이거는요? 이건 배드예요. 배드. 안 하시면 이건 배드예요. 배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강의로 이해하는 거랑 책으로 이해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말이고요. 말. 그죠? 이거는 뭐예요? 글이에요. 결국 시험은 뭘로 나오니까? 글로 나오니까 요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바지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더 많이 풀겠죠? 문제 풀면은 내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르는 거 찾을 때 동영상 찾아야 돼요? 책 찾아야 돼요? 책 찾으셔야 됩니다. 책을요. 동영상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야 있겠죠. 찾을 수야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젠장 이 내용을 1, 2월에 했을지 3, 4월에 했을지 5, 6월에 했을지 파악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 바로 찾아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에서 답을 찾아야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나오죠?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론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문제 풀고 또 틀리면은 또 책 찾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론과 문제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병행이 되려면 내가 책과 친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책을 많이 봤던 적이 있어야 책을 찾아도 찾아져요. 강의만 들으면 못 찾아요. 못 찾죠?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들었던 강의를 글로써 저장하는 그 과정이 복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책을 보면서 펼쳐서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의 목차를 딱 보잖아요. 책 앞부분에 목차 있죠? 목차를 딱 펼쳤을 때 내가 지금 찾으려는 게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랑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책을 좀 하나도 안 봤다, 지금까지 내가.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요약집을 보시는 거예요. 아직 문제풀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7월 안 됐죠? 그럼 그 전까지 책을 보시는 거예요. 이 얇은 책을.
별로 안 두껍죠? 기본서 보지 말고 요약집을 요약집 보시라는 거죠, 요약집을요. 아, 근데 기본서는 너무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기본서 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은 많이 걸리시겠네요. 장단점이 있겠죠? 요약집 해도 돼요. 그러니까 6월 가기 전까지 이 요약집을 찬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7월달 문제풀이를 맞이하시는 거죠. 그래서 7, 8, 9, 10월 동안은 다른 거 아예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문제만 푸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술 약속 다 버리세요. 술 한잔 하자. 아, 무슨 뭐 젠장 술입니까? 절대 안 돼요. 7, 8, 9, 10월 4달 동안은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계속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뭐를 찾아요? 책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책을. 그러면 책을 찾아서 내가 몰랐던 거를 파악하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또 문제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틀리죠.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점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완벽에 가까워져요.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꼼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문제와 이론을 끊임없이 병행했던 그 사람들이 합격자예요. 예. 아직 시간 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네. 화이팅. 2차까지는 제가 책임 못 져요. 2차까지 책임 못 져요. 민법은 제가 책임을 지고, 예? 시험 칠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을 하자는 거죠. 유학생들. 예? 왜요? 2차는 제 책임 민법. 자, 보겠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 을은 건물 신축했고 건물의 병이 전세권 취득했다. 지금 딱 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 을이 건물주, 병은 그 건물의 전세권자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근데 이때 을이 지료를 연체하셨거든요. 지상권자인데 지료 연체해 버렸죠? 몇 년치 연체했어요? 2년치를 연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지상권 소멸 청구해 버렸고, 그리고 건물 철거하라 그러고 병한테는 나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때 병한테 나가라 그랬을 때 3번입니다. 병은 갑의 이 퇴거 청구에 대항을 못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03번 내려갑니다.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물론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슨 법정지상권이에요?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법정지상권이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법정지상권이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조금 여기에 비해서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게 지금 보고 있는 305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이게 세 가지의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세 가지. 여기서 이제 305조인데 여기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요.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 각각. 자, 요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어요.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판 거죠. 매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등기를 넘겨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매 전에는 토지가 누구 거였죠? 갑 거였죠? 건물은 누구 거였고? 갑 거였고요. 동일 소유자였죠? 동일 소유자였는데 매매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찢어지게 된 거죠. 이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취득하겠죠. 원래 법정지상권은 건물주가 취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상권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취득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뭐를 취득하신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지금 305조 1항을 보게 되면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 줄치세요. 전세권 설정자 줄치고요. 전세권자 X. 한 번 더 전세권 설정자 줄치고 여기다가 전세권자 X. 이걸 전세권자로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물어봐요. 그 외에는 더 응용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305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주가 지상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지상권 취득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지료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특수문제 04번.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자, 지금 뭐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금. 갑이 예를 들어 건물주인데 갑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자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럼 이때 병의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권에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이 저당권자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을이 갑에 대하여 전세가 끝났으니까 전세금 받을 수 있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당권자가 빨리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압류 때려야 됩니다. 이거 압류 안 하면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받고 을이 어떻게 해요? 토껴요. 전세금 받고 토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얘가 전세금 받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압류하셔야 돼요. 빨리. 지금 내가 받을 돈이 1억인데 지금 내가 받을 돈이 채권이 1억인데 지금 을이 갑에 대하여 걸었던 전세금 예를 들어서 한 2억 걸어놨어요. 그럼 전세금 채권이 2억이잖아요. 2억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저당권자가 담보를 빨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집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압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갑에게 빨리 통지하셔야 돼요. 왜 갑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이 뭣도 모르고 을한테 반환을 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통지. 통지를 받는 순간서부터 갑은 을에게 법적으로 함부로 전세금을 반환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세금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병이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1억을 가져가는 거죠. 1억 가져가고 병이 1억 가져가고 나머지를 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 대해서 빚지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 병한테 돈 빌렸던 건 아니죠. 채권이 압류되니까 채무자 지위가 생겼거든요. 이게 제3채무자입니다. 이런 갑을 가리켜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시면은 갑의 토지네요. 우리 책은 토지에 을의 전세권 늘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 취득하셨잖아요. 그림 그려져요? 갑이 토지 소유자. 그 을이 뭐죠? 전세권자. 그림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전세권 목적으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2번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면 병은 이제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 실행을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전세권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에다가는 담보권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집행하셔야 돼요? 채권에다가. 요게 3번이죠. 병은 전세권에 가름해서 존속하게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빠르게 압류를 들어가서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상대위라는 건 뭔가 가치가
변형된 형태에다가 권리 주장하는 거거든요. 원래 병이 처음에 저당 잡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전세권이었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채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고생하셨고요. 유치권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